내 손에 쥔 편지가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미국에 사는 아버지의 변호사가 보낸 상속 통보서가 들어 있었다.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돈우. 그런데 그걸 알자마자 남편은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자유야, 여보. 하지만 그 자유는 곧 지옥으로 변했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그의 비밀 연인을 발견했다. 그 여자와의 메시지, 돈 들어오면 같이 해외로 도망치자.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남편, 민준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10년째 일하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곤 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째, 아이는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번 돈과 그의 월급으로 월세 내고 가끔 주말에 영화나 보는 평범한 부부. 그런데 아버지의 상속 소식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했고 나와는 연락이 뜸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멀어졌지만 갑자기 이런 편지가 왔다. 딸아, 내게 모든 걸 물려주마. 변호사의 서명과 함께. 민준이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이게 진짜야? 30만 달러. 우리 이제 부자잖아. 그는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아직 돈이 들어온 건 아니야. 절차가 필요할 텐데. 내가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제 일 안 해도 돼. 투자해서 돈 불릴게. 주식, 부동산, 다 해볼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의심했다. 내 속마음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 돈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처음엔 나를 위해 요리를 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 가자. 아니, 해외로. 하와이 어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태도가 변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돈 들어오면 다 해결돼. 그의 변명이었다. 나는 카페에서 여전히 일했다. 너도 그만둬. 왜 고생해? 그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은의 말에 그는 짜증을 냈다.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인생 한 번뿐이야. 그리고 그날 밤 내가 그의 핸드폰을 본 건 우연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심 때문이었다. 최근 들어 그가 자주 외출하고 메시지가 자주 오는 게 이상했다.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 보니 지은이라는 여자와의 대화가 쏟아졌다. 오빠, 상속 돈 들어오면 나랑 같이 살자. 응, 곧 퇴사할게. 너만 기다려. 왜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은이는 그의 회사 동료였다. 내가 한 번 본 적 있는 젊은 여자. 그들의 대화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상속 소식을 알기 전부터.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자 관계가 더 깊어졌다. 이 돈으로 새 삶 시작하자. 민준이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 밤을 새웠다. 눈물이 흘렀지만 분노가 더 컸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5년 동안 함께한 세월이 무슨 의미였나? 내 마음속에서 복수 계획이 싹 텄다. 그냥 헤어지는 건 너무 쉽다. 그를 아프게 해야 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그를 버리고 가버릴까? 아니, 더 세게.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속을 취소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통화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연락이 안 됐다.
변호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절차 중입니다 라는 말뿐. 불안이 커졌다. 다음 날 민준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다. 오늘 뭐 할까? 나는 속으로 이를 갈며 대답했다. 너 마음대로 해. 그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미 그의 비밀을 안다는 걸 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생각했다. 이 돈이 정말 들어올까?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는지조차 모른다. 어쩌면 사기일 수도.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카드빚을 갚기 시작했다. 상속으로 다 메울게. 그의 무책임함이 나를 미치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민준이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나에게 짜증을 부렸다.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만두라고 나는 참았다. 복수를 위해. 마침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속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듣자 내 입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돈을 주되 가족의 행복을 증명하라는 메모를 남겼다. 증명. 어떻게?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상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가? 나는 그 사실을 민준이에게 숨겼다. 대신 그의 비밀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아니, 더 기다려. 돈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그의 반응을 봐야 해야 내 마음속 독백이 끊이지 않았다. 민준아,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게. 이 돈이 내 꿈을 산산조각 낼 테니까. 돈이 들어온 날 은행 통장에 30만 달러가 찍혔다. 민준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나를 안았다. 봤어. 이제 우리 부자야.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그 돈의 출처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숨겨진 조항이 있었다. 이 돈은 내 행복을 위한 거다. 만약 내 결혼이 깨지면 모든 게 사라질 거야, 변호사가 설명했다. 상속은 신탁 형식으로 이혼이나 불화가 확인되면 자동 취소된다는 거였다. 아버지는 왜 이런 조건을 붙였을까? 어쩌면 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본 탓일까? 나는 그걸 민준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배신을 확인할 기회로 삼았다. 민준이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소비를 시작했다. 먼저 고급 차를 샀다. 우리한테 어울리는 거지. 벤츠 한 대, 현금으로. 다음은 명품 가방과 시계. 너도 사줄게. 그는 나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주며 웃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 내 말에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그래? 즐기자고. 그의 눈빛에는 이미 변화가 보였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눈이 아니었다. 지은이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돈 들어오면 여행 가자. 그는 정말 그럴 계획인가? 나는 몰래 그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지은이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오빠, 차 샀어. 나 데리러 와. 응. 곧 운의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결혼할 때 그는 영원히 사랑할게 라고 맹세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상속 조건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거를 제출하세요. 불화가 있으면 취소됩니다. 그 말을 듣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민준이의 배신을 증거로 삼아 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나 자신도 잃는 거였다. 민준이는 퇴사 후 매일 늦은 밤에 나갔다 왔다. 친구 만나고 와이 그의 거짓말이었다. 나는 뒤를 밟았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한 바에서 지은이와 만나는 걸 봤다. 그들은 웃으며 술을 마시고 손을 잡았다.
나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증거.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었다. 내가 나를 버린 대가로 모든 걸 빼앗아 줄게.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다. 왜 우리 사랑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의 탐욕 탓이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피곤한 척했다. 오늘 뭐 했어? 내가 물었다. 그냥 산책, 거짓말. 나는 참았다. 돈 관리 어떻게 할 거야? 투자할게. 주식으로 불릴 수 있어. 그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돈을 빼서 지은이에게 쓰고 있었다. 은행 내역을 확인했다.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선물 샀어. 그의 해명이었다. 선물. 누구에게? 갈등이 시작됐다. 돈 너무 쓰지 마. 아직 우리 거 아니야. 내가 말했다. 왜? 내 아버지 돈이잖아. 그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우리 돈이지. 하지만 그는 내가 물려받은 거잖아. 내가 왜 참아? 그 순간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싸움이 잦아졌다. 너 변했어. 왜? 내가 소리쳤다. 돈 때문에. 그는 웃었다. 인생 즐기자고. 그의 무책임함이 나를 지치게 했다. 변호사와의 통화가 이어졌다. 이혼 의사가 있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 복수. 돈을 취소시키고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자. 하지만 그게 정말 원하는 걸까? 내 속마음은 복잡했다.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야 하나? 하지만 배신은 용서 못해. 나는 지은이에게 직접 연락했다. 익명으로. 민준이 결혼한 거 알아? 그녀의 답, 알아. 하지만 돈 있잖아. 그들의 탐욕이 역겨웠다. 민준이는 점점 대담해졌다. 해외여행 가자. 하지만 나 없이 지은이와 갈 계획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의 일정표를 봤다. 비행기 티켓 2장,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폭발했다. 너 지은이랑 사귀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냥 친구야. 오해야.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다. 싸움은 격렬했다. 돈 때문에 나 버리려 했어. 내가 울며 소리쳤다. 아니, 사랑이 식었어. 그의 솔직한 말에 나는 무너졌다. 사랑이 식었다고? 언제부터? 상속 전부터. 내 마음속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이 모든 게 헛된 꿈이었나? 아버지의 돈이 우리를 파괴한 거야? 싸움 후 집안은 차가워졌다. 민준이는 소파에서 잤고 나는 방에서 울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상속 취소 절차를 시작하세요. 내 결정이었다. 돈보다 자존심이 중요했다. 변호사는 확실해요. 한번 취소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자해? 민준이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돈을 쓰고 다녔다. 차를 팔아. 아니, 더 샀다. 투자야. 그의 말이었다. 하지만 주식은 폭락했다. 1억 원이 날아갔다. 괜찮아. 더 투자할게. 그의 낙관이 어이없었다. 나는 지켜봤다. 지은이와의 만남도 계속됐다. 나는 더 이상 뒤쫓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증거. 아버지와의 통화가 마침내 이뤄졌다.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딸아, 왜 이런 조건을 붙였어?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돈이 행복을 망치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아프구나.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에 나는 놀랐다. 암이야.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게 변했다. 상속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하지만 조건 때문에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아파. 그는 무관심했다. 그럼 돈은? 그게 중요해. 내 분노가 터졌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그는 반박했다. 내가 너무 예민해. 우리 대화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그냥 적대. 변호사의 통보가 왔다. 상속 취소됐습니다. 불화 증거로 돈이 통장에서 사라졌다. 민준이는 패닉에 빠졌다. 뭐야 이게? 돈 어디 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취소됐어. 내 배신 때문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내가 지은이랑 바람피운 증거로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나가 의내 말에 그는 울었다. 제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퉜다. 내 눈물은 가짜야? 돈 때문에 울지. 지은이는? 그녀는 민준이를 버렸다. 돈이 없어지자. 미안, 오빠, 저적 메시지. 민준이는 집을 나갔다. 친구 집으로. 나는 혼자 남아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복수는 성공했지만 공허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 했다. 비행기에서 내 독백, 돈이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제 나 혼자서 살아야 해. 미국 도착 후 아버지를 만났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웃었다. 딸아, 잘했어. 그 남자 안 돼.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선택하게 아버지는 손을 잡았다. 행복 찾아. 그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상속은 없었지만 그의 사랑을 느꼈다. 돌아온 서울은 달라 보였다. 나는 카페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았다. 상담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 내 경험을 바탕으로. 민준이는?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빚에 쫓겼다. 가끔 메시지, 미안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나는 친구를 사귀고 취미를 찾았다. 책 읽기, 산책. 내 마음속 배신은 아프지만 성장의 계기야. 이혼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자유는 외로움과 함께 왔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빈 침대가 나를 맞이했다. 민준이의 흔적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의 컵, 책, 옷, 나는 다 버렸다. 새 출발이야. 내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다. 정말 이혼이 최선이었을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니, 배신은 용서되지 않는다. 새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상담소 동료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강혜전의 한 동료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아프니까 상담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를 봤다. 바람, 배신, 돈 문제. 우리 이야기와 비슷했다. 인생은 드라마야.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말했다. 민준이는 가끔 나타났다. 카페 앞에서. 얘기 좀 해.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빚 때문에. 돈 빌려줄 수 있어.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내가 잃은 거잖아. 내 탓이야. 그는 소리쳤다. 상속 취소한 거? 내 배신 탓이지. 우리의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났다. 지은이는? 그녀는 회사 그만두고 사라졌다. 민준이에게 들었다.
그년 때문에 그의 원망.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너희 둘 다 탐욕스러웠어.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행복 찾아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 혼자지만 괜찮아.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태호. 그는 작가였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의 물음에 나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상속 때문에 결혼이 깨졌어요. 그는 듣고 말했다. 돈은 도구일 뿐 사랑이 중요해. 태호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서울로 돌아와 데이트. 그는 민준이와 달랐다. 안정적이고 진심이었다. 내 아픔 이해해. 그의 말에 나는 녹았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다시 배신당하지 않게? 민준이는 여전히 쫓아왔다. 돌아와. 그의 메시지.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과로와 스트레스.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용서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잘 살아. 이내가 말했다. 새로운 관계가 깊어졌다. 태호와 함께한 날들. 웃음이 돌아왔다. 내 독백, 배신 후에 찾은 진짜 사랑. 이게 아버지의 선물이야? 태호와의 사랑은 천천히 피어났다. 우리는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 과거가 부담스럽지 않아. 내가 물었다. 아니, 그게 내 일부잖아. 그의 답에 안심했다. 민준이와 달리 그는 돈에 집착하지 않았다. 행복은 소소한 거야. 그의 철학. 하지만 민준이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회복 후 나를 찾아왔다. 상속 다시 받을 수 없어. 그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미안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이 보였다. 빚 갚아줄 수 있어? 안 돼. 나는 문을 닫았다. 상담소에서 한 클라이언트. 그녀의 이야기, 남편의 배신. 나는 조언했다. 용서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 경험에서 나온 말. 그녀는 울며 고마워했다. 나도 치유됐다. 태호와 결혼 생각.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이번엔 진짜야. 민준이는 결국 파산 신청. 지은이와 헤어지고 혼자. 그의 메시지. 내가 이겼어. 나는 답했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어. 그냥 끝났을 뿐. 새 삶. 태호와 함께한 집. 웃음소리. 내 독백.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행복할 차례. 결국 나는 태호와 결혼했다. 작은 예식, 친구들만. 행복해. 그의 말에 나는 눈물 흘렸다. 민준이는? 그는 새 직장을 찾고 반성 중이란 소식. 미안하다고 전에 그의 친구가 말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용서는 아니지만 미움은 사라졌다. 상담사로서의 삶, 사람들을 도우며 내 이야기를 공유. 돈은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과 신뢰가 중요해. 클라이언트들이 공감했다. 아버지의 무덤에서. 고마워, 아빠. 내 조건 덕에 진짜 행복 찾았어. 바람이 불었다. 인생은 드라마. 하지만 끝은 아름다울 수 있다. 내 마음속 모든 게 의미 있었어. 이제 앞으로.